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내일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과 같은 날로 정해 의미를 더욱 값지게 했습니다. 사진작가 안세용 씨의 사진전이 19일부터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최근 뉴욕시 포스터와 웹사이트가 우길 승천기를 연상케 한다며 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뉴욕시 주류국의 미성년자 술 판매 집중 단속에서 한인업소를 포함 업소 90개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5개월간 연방재난관리청의 도움을 받은 뉴저지 주민은 약 26만 명이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단체장 협의회는 오늘 정기 모임을 갖고 내일로 다가온 기림비 제막식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겐 카운티 기림비 제막이 예정된 내일,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눈비 소식이 있지만 기림비 제막은 예정대로 거행됩니다. 야외에서 거행되는 기림비 제막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내일인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기림비 제막을 주도해온 뉴저지 단체장 협의회는 오늘 정기 모임을 갖고 기림비 제막의 최종 점검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그동안 공들여온 공화민주 양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인 스캇 가렛,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들이 최종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외 유대인 커뮤니티 등 타민족 커뮤니티도 참여해 다시는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 제막은 내일 오후 3시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법원 청사 앞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사진과 강연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안세용 씨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뉴욕 한인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19일부터 한 달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름이 깊게 패어있는 할머니들의 얼굴을 담은 사진들. 사진작가 안세용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이 촬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겹겹 프로젝트로 불리는 사진전은 할머니들의 겹겹이 쌓인 주름을 뜻합니다. 모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들의 주름에선 풀리지 않는 한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은 미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겹겹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공동으로 사진전을 주최한 미디어 조아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미국 및 세계 역사에 알리고 바로 세우고 한인들이 위안부 추모를 통해 단결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시회에 앞서 18일엔 사진전 자선 파티가 열립니다. 작가가 지난 1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며 나눈 피해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를 강연회를 통해 전해줍니다. 자선 파티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겐 작가의 위안부 피해자 사진첩과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 CD, 위안부 피해 여성 우표가 증정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근 뉴욕시는 브로드웨이 위크를 맞아 포스터와 웹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이 포스터와 웹사이트 디자인이 우길 승천기를 연상케 한다며 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오늘 플러싱 GHS 189 중학교에서 원래 모임을 열고 최근 뉴욕시가 제작한 브로드웨이 위크 포스터와 웹사이트는 햇살이 붉게 퍼져나가는 모양을 사용해 우길 승천기를 연상케 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지난달에도 우길 승천기 이미지가 합성된 미술작품 전시회 도쿄 1955에서
1970 뉴 아방가르드를 개최하고 있는 현대미술관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모마에 보낸 서한을 수정해 조만간 뉴욕시에 다시 보낼 것이라며 우길 승천기 퇴출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 뉴욕시가 이 같은 일본 전범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오는 5월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스승의 날 행사 주제를 우길 승천기와 위안부로 결정했습니다. 협회 측은 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 상영할 계획입니다. 리즈마 스쿨은 지난 1992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조그마한 음악 아카데미로 시작해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롱아일랜드 오헤카 캐슬에서는 리즈마 스쿨의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번째 생일을 맞이한 리즈마 스쿨. 오헤카 캐슬 안에 들어서자마자 리즈마 음악학교 학생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20주년 행사에는 각계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드워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20년 동안 나소 카운티에서 교육 발전에 힘써온 리즈마 스쿨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리즈마 스쿨 김민선 학장은 20년 동안 학교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롱아일랜드 컨서버터리는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해주신 덕분에 어느덧 20년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음악과 미술 조그만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1992년도에 어느덧 저희들이 이제 음악 교육뿐만 아니라 종합 교육, 더군다나 또 이 지역 사회의 문화의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주년 행사에서는 음악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헤카 캐슬 곳곳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주얼리 쇼도 진행됐습니다. 리즈마 스쿨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과 댄스 프로그램, 그리고 ESL 등 여러 교육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뉴욕시 델리와 그로서리 업소들 중 한인 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벌금 처벌 정도지만 반복 적발되면 주류 라이센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지난 2011년부터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술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5개 보로의 200여 업소에 실제 미성년자를 들여보내 술을 구매하도록 하는 함정 단속을 펼친 결과 9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지에 일부 한인 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팔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의 14개 업소, 브루클린은 20곳, 맨해튼은 29곳, 그리고 브롱스는 21곳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류국 단독으로 전개돼 업주들이 경찰에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적발 현장에서는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고 벌금은 $2,500에서 $3,0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업소가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이 최고 $10,0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주류 라이센스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 주류국의 경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일부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중국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균형된 감각을 갖고 할 것이라며 어딜 먼저 간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고 상식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사실상 첫 순방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에둘러 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서울에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때문에 4월 방미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연방재난관리청의 도움을 받은 뉴저지 주민은 약 26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각종 크고 작은 정보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5일 뉴저지주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지원 현황 공개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주를 강타한 이후 3월 4일까지 약 5개월간 총 25만 8,123명에게 각종 정보와 도움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에 개설된 9개의 피마 재난복구센터에는 총 7만 9,498명이 방문했으며 피해 주택 조사만 12만 3,454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샌디 피해에 대한 지원액 규모는 내셔널 침수 보험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보상액이 25억 달러, 피마 그랜트 지원 승인액이 3억 6,590만 달러, 주택 지원액이 3억 1,710만 달러, 기타 지원액이 4,870억 달러 등이었습니다. 또한 SBA 재난융자 승인액은 총 5억 5,050만 달러 규모였으며 피해 커뮤니티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피마 공공지원 그랜트 승인액은 1억 8,79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SBA 재난융자 및 피해보상 신청 마감은 4월 1일입니다. 정부의 공립대 지원금이 줄어들자 공립대학들은 수업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서민들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이 오르지 않아 체감 인상률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등교육 행정가 협회는 어제 2011에서 2012 회계년도 연례 고등교육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에서 2012 회계년도 전국 공립대의 학생 1인당 실질 수업료는 평균 5,189달러로 전 회계년도와 비교해 8.3%나 올랐습니다. 연간 인상폭으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뉴욕주의 경우도 4,310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8.7%나 상승했습니다. 뉴저지는 뉴욕보다 훨씬 비싼 7,272달러지만 2010에서 2011 회계년도와 비교해서는 2.5% 오르는 데 머물렀습니다. 커네티컷은 1.8%, 펜실베니아는 5.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립대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은 1년 전에 비해 9%나 감소했으며 198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공립대들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학교는 늘어나는 지출을 수업료 인상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간 전국의 고교 졸업률의 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교 졸업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방교육부의 웹사이트가 공개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해 각 주별 고교 정시 졸업률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별로 졸업률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별 학군별 정시 졸업률 집계 기준이 달라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공통 기준에 의한 고교 졸업률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 주정부 당국들은 앞으로 학생들의 대학 입학과 사회 진출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웹사이트에는 2010에서 2011학년도 졸업률이 공개돼 있으며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아이다호, 켄터키 등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연방교육부는 조만간 추가 자료를 보충해 정식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는 스타이브슨트 고교, 브롱스 과학교, 타운젠드 해리스 고교 등 공통 기준에 의거한 정시 졸업률이 99% 이상인 학교와 정시 졸업률 85%인 베이사이드 고교, 프랜시스 고교 등 일반 고교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13지구 LA 시의원에 도전한 존 최 후보가 5월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예비선거 결과를 김정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내 지방정부 의회 가운데 가장 권한이 큰 것으로 알려진 LA 시의회 한국계 시의원의 입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열린 예비선거에서 13지구 선거구에 출마한 존 최 후보가 3,158표를 얻으며 2위로 5월 본선 무대에 진출한 것입니다. Just so exci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this campaign, continue spreading our message of opportunity. 총 12명의 후보가 출마한 13지구에서 최 후보는 16.5%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1위의 오파렐 후보와는 득표율에서 1.9%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인 오파렐 후보와 최 후보는 같은 민주당으로 결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최 후보는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Campaign i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an up and down race, and it's going to be very, very close. That's why it's so important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gets involved. 같은 13지구에 출마한 또 다른 한인 후보 에밀 맥은 672표로 낙선했습니다. 또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세리토스 시 선거에서는 두 후보 모두 실패에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저 이번에 그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2년 있다 꼭 당선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 선거에서는 에릭 가세티 후보와 웬디 그루얼 후보가 5월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판매세를 현행 9.0%에서 0.5% 올리는 내용에 발의한 A는 55.2%의 반대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헐리우드의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그 어느 쇼보다 볼거리와 웃음과 감동을 주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아카데미는 역시 깜짝 쇼에 능했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 시상. 명배우 잭 니콜슨이 발표자로 부른 사람은 바로 백악관 중계 카메라 앞에 선 미셸 오바마였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Argo. 영화광 미셸 오바마 역시 스스로에게도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르고로 작품상 등 3관왕을 차지한 감독 겸 배우 벤 애플렉의 속사포 수상 소감 역시 화제거리였습니다. 15년 전 친구 맷 데이먼과 굿윌 헌팅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여배우와의 스캔들과 알코올 중독으로 할리우드의 문제아로 전락했다가 재기에 성공한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The movie worked on the movie, did anything with this movie, gets thanked. I want to thank Canada. I want to thank our friends in Iran living in terrible circumstances right now. 만 22살에 최연소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제니퍼 로렌스는 긴장이 과했는지 계단에서 미끄러져 관객들까지 당황시켰습니다. This is nuts. Thank you to the Academy and thank you to the women this year.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던 앤 해서웨이는 이번 아카데미까지 포함해 무려 11개의 여우조연상을 한 작품으로 싹쓸이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링컨보다 더 링컨 같다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3번째 나무주연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볼거리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 등 레미제라블 출연진은 영화 삽입곡들을 이어 부르는 특별 공연으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007 탄생 50주년을 맞아 주제가상 수상자인 아델이 스카이풀의 주제가를 열창해 무대를 후끈 달궜고 007 골드핑거 등 3차례나 007 영화 주제곡을 부른 셜리 베시와 드림걸스의 제니퍼 허드슨까지 가세했습니다. 영화 19금 테드의 감독이자 배우, 코미디언인 세스 맥팔레이는 빼어난 춤과 노래 실력까지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수상자의 소감이 길어지면 바로 영화 조스의 주제음악이 수상 소감을 끊도록 압박하는 미국식 재치도 돋보였습니다. My mom and dad, thank you for telling me I could do any crazy career choice I wanted. Finally, I want to thank all the artists who worked on this film for over a year. I urge you all to remember. 주요 부문상을 후보작들이 골고루 나눠 가진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절대 강자는 없었지만 수긍할 만한 수상이란 보편성을 얻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위세를 과시하는 상업쇼란 비판도 있지만
올해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역량을 한눈에 보여준 흥겨운 영화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구촌 리포트 김성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뉴욕시 보건국의 금연 캠페인이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동안 35만 명이 넘는 흡연자가 참가했고 그 결과 2002년 21.5%에 달했던 성인 흡연율이 지난해에는 14.8%로 떨어졌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하면 금연 안내 책자와 4주간 사용할 수 있는 패치, 껌이 무료 제공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어폰 볼륨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 캠페인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 등을 이용하는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청력 상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이 오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유스 폴리스 아카데미에 참여할 고교생을 모집합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와 검찰, 셰리프국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카데미는 오는 가을 학기에 9에서 12학년에 진학하는 카운티 거주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은 트레이닝, 워크숍, 현장 실습과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이스트리버 개발연합이 한인 대상 무료 세금 보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달 9일과 4월 6일 그리고 13일 등 3번에 걸쳐 플러싱 KCS 강당에서 열립니다. 자격 조건은 지난해 소득 개인 3만 달러, 부양가족까지 5만 1,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신분증, 소셜카드, W2 등 세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겨울 폭풍이 살짝 지나간 후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내일 찾아오겠는데요. 그러나 약간의 눈이나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도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